이번 주는 미국에서 한인 여성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3월 둘째 주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실리콘밸리 1세대 한인 창업가 마이클 양 대표가 모터사이클 대륙 횡단 경험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양 대표는 약 4만 마일에 달하는 여정을 통해 성공 이후 번아웃과 삶의 의미를 성찰하며 이민자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적 뿌리를 돌아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양 대표는 또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책은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LA에서도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고 위안부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글렌데일시와 화랑청소년재단, 위안부 행동케어 등은 지난 토요일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여성의 존엄을 기리는 행사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엘렌 아사트리안 시의원 등 글렌데일 시 관계자들도 참석했고 화랑 단원들의 추모사와 연주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 천주교와 불교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종교의식을 가졌습니다. LAFC가 라인 프렌즈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경기장에서 팬과 직접 만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라인 프렌즈의 대표 캐릭터 브라운은 지난 토요일 디모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FC 달라스와의 경기에서 사진 촬영 등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 만났습니다. 이번 협업은 2026 시즌 내내 이어지며 문화와 팬 경험을 결합한 후속 이벤트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우정의 종이 지난 토요일 샌피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미주 한인 이민 선조들을 기리는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주 한인 선구자회가 참여해 전통 차 공양 의식인 헌다레를 진행하고 작곡가 김지영 씨의 창작곡 LA 아리랑이 세계 초연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념 타종을 통해 한인 이민 선조들의 헌신을 기리고 한인 사회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10대 한인 청소년이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제8지방법원은 유명 사립학교인 도슨 스쿨의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15세 김모 군의 사건을 성인 재판부로 이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김 군 등 4명은 지난해 코스타리카 수학여행 중 한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SNS를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했으며 신고할 경우 해당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 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 산하 호프 장학재단이 오는 5월 1일까지 2026 호프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총 60명의 신입 대학생을 선발해 1인당 2,500달러씩 총 15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학금은 미국 내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진학 예정인 2026년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업 섭취도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되며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 판사가 단독 출마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법원 한인 여성 판사인 준안 판사는 오는 6월 2일 선거의 단독 입후보, 6월 예선이 열리기도 전에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안 판사는 지난 2023년 12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임명됐으며 이번 당선으로 6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뉴욕타임스가 3월 여성 역사의 달을 맞아 선정한 역사적 여성 인물 명단에 유관순 열사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포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세계 역사의 족적을 남긴 여성 100여 명을 조명하며 유관순 열사를 일본 식민 지배에 맞서 싸운 한국의 독립운동가로 소개했습니다. 또 길원옥 할머니를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이자 인권 활동가로 소개하며 역사적 사건의 생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이번 주부터 민원실 운영 방식을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전면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 업무는 앞으로 재외동포 365 민원 포탈을 통한 사전 예약으로만 가능하며 기존 워크인 서비스는 65세 이상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워크인 때문에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한 민원인들의 업무가 크게 지연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해
원활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한인들은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시행돼 불편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인 사업가이자 여자 프로축구 구단주인 미셸 강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선정하는 성평등상을 수상했습니다. IOC는 강 회장을 성평등 다양성 포용성 챔피언 어워즈 유럽 지역 수상자로 선정하며 여자 축구 생태계 강화와 스포츠 분야 성평등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 회장은 현재 올림피크 리옹 페미닌, 미국 여자 프로축구 워싱턴 스피릿, 영국 여자 프로축구 런던 시티 라이어니스 등 여러 여자 프로축구 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가 오는 14일 열리는 커뮤니티 연대 행사 LA 스트라이크스 백에 참여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LA 트레이드 테크니컬 칼리지에서 열리며 지역단체와 주민들이 모여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키와는 행사에서 이민자와 노동자의 권리, 임금 체불 대응, 세입자 보호 등 관련 정보와 커뮤니티 지원 자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LA시가 피고 블루버드 교통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LA 교통국은 크랜셔 블루버드부터 피규로아 스트리트까지 약 3.4마일 구간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하고 도로 구조도 새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올해 말 시작해 2027년 봄 완공을 목표로 LA 올림픽 이전 개통이 목표입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AI 대한민국 홍보대사를 선발해 한국 알리기 활동에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와 협력해 교사 등 한인 58명을 홍보대사로 선발하고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홍보대사들은 5주 동안 AI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온라인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메릴랜드주 최초의 아시아계 행정법원장인 박춘기 법원장이 재임명됐습니다. 주상원 집행지명위원회는 웨스모어 주지사의 지명을 받아 박 법원장의 연임을 승인했으며 그는 상원 인준을 거쳐 6년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박 법원장은 공화당의 레리 오건 전 주지사에 이어 민주당 모어 주지사에게도 임명되며 양당 주지사 모두에게 지명된 첫 행정법원장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광역 시애틀 한인의 김원준 회장이 DMZ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2편을 칸 영화제에 공식 출품했습니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은 군사 분계선의 역사와 전쟁의 기억을 조명한 온 더 라인과 DMZ 인근 주민들의 현재 일상을 담은 돌아오지 않는 달입니다. 김 회장은 한국전쟁과 DMZ를 장기적으로 기록해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작품들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 등 대형 행사를 앞두고 LA 시정부와 주관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외주 계약에 한인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LA 한인회와 상공회의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터링과 보안, 운송 등 20여 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전문 공급업체 육성 프로그램 워크숍을 오는 23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2022년 이전부터 광역 LA 지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교육은 물론 의사결정권자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LA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됩니다. LA경찰국은 오늘과 내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라브레아 애비뉴와 로즈우드 애비뉴, 이글락 블루버드와 엘파소 드라이브 등 주요 교차로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5일에는 벤나이스 경찰서 관할 지역과 퍼시픽 애비뉴와 시가에서도 체크포인트 단속이 이어집니다. 또한 한인타운이 포함된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3K4롤 무상교육 프로그램 정원이 퀸즈 학군을 중심으로 1,000명이 확대됩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에서 2027학년도부터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인 학생이 많은 칼리지 포인트와 리틀렉, 프레시 메도우 등 퀸즈 지역이 확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이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해 유수진 한국지사장을 아시아 지역 본부 총괄로 선임했습니다.
유 총괄은 서울을 거점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노선 운영을 총괄하며 하와이안 항공과의 합병 이후 두 항공사 간 시너지 확대를 맡게 됩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이번 인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아시아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애틀 사무소가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K-이니셔티브 확대 협의회를 출범합니다. 협의회는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출범식은 오는 20일 시애틀에서 열리며 경제동향 브리핑과 K-이니셔티브 소개, 분과위원회 활동계획 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년 전 미셸 스틸박 전 의원을 꺾고 연방하원에 당선된 베트남계 미국인 데렉 트렌 의원이 LA 한인타운을 찾아 한인사회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렌 의원은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 전체를 위해 연방의회에서 데이브 민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영킴 의원 등 여러 한인 의원들과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y work as a member of Congress sitting on the Small Business Committee, making sure that I provide for better access to capital for them, plain language and contracting. These are important aspects that any business owner, especially Korean Americans, Vietnamese Americans, they would appreciate. 연방하원 45지구의 아시아 유권자 비율은 약 43%로 전국에서 아시아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구입니다. 부에나파과 가든그로브, 플루튼 북부 등 OC 한인 밀집지를 비롯해 세리토스와 노럭 등 LA 카운티 도시들을 포함하며 또 다른 베트남계 미국인 공화당 후보가 트렌 후보에게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신규 비즈니스 창업이 크게 줄어 지난해 등록 건수가 763건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약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로스타운 LA는 높은 렌트비와 인건비, 세금 부담 등이 창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같은 경기 둔화 여파로 LA 코리아타운을 비롯한 LA 전역에서 상가 공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여성문화기관 이벨 페스티벌에 참여해 한국 전통 문화를 선보입니다. 오는 22일 열리는 이번 행사는 더 이벨에서 열리며 전통음악과 무용 공연을 비롯해 한글 서예와 한복, 전통 다식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문화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의 매력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아리랑 USA 공동체가 팝타스코밸리 주립공원에 아리랑길 산책로 조성을 추진합니다. 단체는 공원 측과 협의를 통해 기존 아리랑 무궁화길과 아리랑 무궁화 명상 쉼터를 중심으로 약 1마일 구간의 산책로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4월 열릴 식목일 행사에서는 무궁화 나무 등을 추가 식재하며 공원 내 한국 문화 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휴대폰과 카드의 터치 결제 기능을 노린 고스트 태핑 사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관련 신고가 1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쇼핑몰과 공항, 지하철 등 혼잡한 장소에서 벌어진 것으로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기범들이 소액 결제로 먼저 테스트한 뒤 점차 큰 금액을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며 거래 알림 설정과 생체 인증 등 보안 기능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